오늘도 참을 이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겨울방학이 오면 아이들은 너무나 신날 테지만 부모님들은 또 걱정이 많아지죠.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게임 사용 습관일 텐데 오늘 이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긴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요. 네. 겨울방학은 여름보다 보통 더 길고요. 또 춥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적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게임에 할애되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 중인 우리 아이들의 게임 사용 습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이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아이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부터 좀 알아야겠거든요. 네, 우선 게임 중독을 알아보기에 앞서 네. 모든 중독이라 하면요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내성과 금단입니다. 아. 내성은요 네. 같은 양이나 자극으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느끼지 않아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네네. 금단은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짜증, 우울, 불안, 초조와 같은 신체나 정서적 증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즉 게임 중독은 게임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그로 인해 성적 하락, 개인 위생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이 발생하고 네. 게임을 안 하고 있는 시간에는 좀 멍하고 무기력하거나 짜증, 불안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네네. 한마디로 게임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상태가 바로 게임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진짜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 좀 위험하다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기준은 딱히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프로게이머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씩 게임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하루에 방학이라고 6시간씩 게임을 한다? 아하. 이걸 건강하게 게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게임 중독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시간의 양보다는 네. 과연 내가 지금 조절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일상이 지금 손상되지는 않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한테는 참 와닿는 개념인데요. 아이들은 흔히 그래요. 이거 제가 어제도 진료하면서 계속 들었던 건데 네. 애들 전부 다 하루에 3시간은 해요. 친구들. 주말에는 6시간은 할 수 있지 이렇게요. 예, 그래서 어떡해. 제가 좀 정해드리자면요. 네.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정해진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3시간을 게임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학습 기능이나 수면 문제, 대인관계 등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5시간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못 자니까요. 일단 애들이 안 자고 하거든요. 이거는 네, 맞아요. 등교도 일단 바른 시간에 못 하고 네. 학교를 가면 졸기 일수고 낮 동안에는 학습 시간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성적에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식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 부모와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훼손이 되어요.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타이머 등을 사용해서 아이들 게임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상당히 흔하고요. 하루 4-5시간도 자주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요. 많은 가정에서 이미 꽤 문제가 심각해요. 이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수면이나 학업이나 이런 사회관계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핵심일까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 스스로는 조절을 못한다라는 점이 추가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터넷 중독이나 영상 중독도 게임 중독이랑 같은 문제인가요?
네, 도파민 보상 회로가 과자극돼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 또 내성과 금단이 존재하고 네. 통제력 상실이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모바일 영상이나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사이에는 큰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오, 네. 게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예. 예, 어떠신가요? 진짜 재밌죠. 재밌어요. 진짜 재밌죠. 재밌어요. 예. 예. 이게 쇼츠를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공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게임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전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 그 재미에서 차이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무엇보다 게임 어떻습니까? 도전을 통한 레벨업 또는 전리품 획득이라는 네. 즉시적이고 강한 보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몰입이나 각성도가 정말 높아서요. 네. 흥분성 도파민이 비교도 안 되게 크게 분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중독을 우리가 시간 소모형, 습관형 중독이라고 본다면 네. 게임 중독은 흥분성, 분출성 중독, 즉 더 오. 빠르게 고강도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게임 중독을 좀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부모님들께서 흔히 이 정도는 요즘 애들 다 그렇지라고 넘기시지만 네. 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식사, 숙제 중에도 게임 얘기만 계속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하. 처음 보면 좀 귀여워요.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것은 사실 아이의 머릿속이 게임에 점유된 초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만 한 판만 이것도 귀엽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는 사실 그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완벽한 징표입니다. 네. 또 셔틀 기다리기, 이동 시간, 화장실에서도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의 틈틈마다 생활의 모든 틈새가 게임으로 자리 잡는 것도 중독의 초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게임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역시 매우 초기에 나타나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게임 시간을 그때부터 서로가 함께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사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이렇게 게임이 특히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세대의 아이들에게 게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데에는 시대적, 뇌과학적, 환경적 이유가 사실은 동시에 작용을 해요. 네, 단순히 요즘 애들이 뭐 게임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게임 자체의 구조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뇌 발달의 단계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화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게임 설계 자체가 과거 게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해졌기 때문에 도파민 자극이 훨씬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요즘 게임은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이가 그만두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네. 예전에 단순한 콘솔 게임도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초등학생 때 페르시안 왕자를 되게 몰입해서 와, 하다가 네. 어머니 몰래 하고 막 이래가다가 네. 무지하게 혼나곤 했었는데요. 그 단순한 게임조차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요즘 네. 게임들 어떻겠습니까? 아하. 상상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동네 놀이터 가보시면 애들 없어요. 그렇죠. 유치원생들은 와글와글 있는데 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 하고 술래잡기 하는 거 못 보신 지 오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얘들은 아직까지 놀이 욕구가 충만한 나이라고요. 그렇게 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놀이 결핍을 게임이 대신 채워주고 있죠. 또 온라인 친구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전과 달리 게임은 이제 사회적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친구와 함께 팀플레이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많이 하는 게임 있어요. 네. 음성 채팅하면서 하고 또 길드 활동하죠. 맞아요.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게임이 친구 만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게임을 끊는 건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만큼 저항이 크게 됩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대처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게임을 막 끊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행태의 중독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차단하는 거긴 해요. 네. 안 해야 생각 안 나고 안 해야 안 하는 겁니다. 네네네. 예, 알코올 중독도 입원을 해서 금주 상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은 조금 어려운 것이 강제로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데 예. 게임을 뭐 컴퓨터를 뭐 선을 뽑아버려도 애들 몰래 공폰구해서 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몰래 하게 되면 통제는 더 어렵게 됩니다. 또 모든 종류의 중독이 가지는 금단이라는 특성상 갑작스럽게 안 하게 되면요.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이 악화가 되면서 네. 불안과 짜증이 정말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로 인해 부모 자녀 관계가 더욱 악화가 되면 아이들은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도피 수단으로 더욱더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게임 중독이 아이가 된 상태에서는 이미 부모 자녀 관계가 훼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부터 짚는 과정이 느리지만 꼭 필요합니다. 네. 콩으로 김명한님께서 게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망치는 것 같습니다라고 공감해 주셨고, 김미진님께서도 와, 하시는 말씀마다 격하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맞아 박수치게 되고 공감 100배입니다.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아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게임 중독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이 부모가 게임 사용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꼭 포함해야 하는 요소는 뭘까요? 네, 이게 보통 이제 하루에 뭐 30분 해, 2시간 해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시는데요. 네. 이것도 좋지만 이 게임 시간보다는요. 게임 구조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하루에 몇 시간만 하자 이걸 정하기 전에 그거 정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네네. 정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는 8시에서 9시까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무 늦은 때는 하지 말자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자기 전에 모두가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잘 거야. 식사 시간에는 게임 하고 있다라도 바로 내려놓고 네. 식탁에 와서 식사부터 해야 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다 씻고 나서야 게임 시작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게임 구조 정립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규칙처럼 네. 실생활에서도 만들어주는 건가 네, 보네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게임 하기 전에 미리 알람을 켜두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습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것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고요. 또 부모의 제안에 따라야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생활을 이렇게 게임처럼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이가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는 또 다음 문제일 테고요. 아이가 만약에 약속을 이렇게 잘 안 지키고 반복적으로 어기고 통제가 안 된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조절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네. 조절을 실패했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 집 식구 중 한 분이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서 내일은 여보 안 마실게 하는데 또 마시고 오늘은 딱 한 잔만 할게 이랬는데 또 만취해서 들어오고 취해서 씻지도 않고 집에 와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직업에서의 근태가 좋지 않아서 승진에 반복적으로 누락되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받도록 해야 그렇죠. 합니다. 치료받아야죠. 예.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스스로 조절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적어도 부모의 개입은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기록 시각화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시각화. 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실제 사용 시간을 너 왜 이렇게 많이 해? 어제 또 했잖아. 이런 게 아니고 네. 몇 시간 했는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통해 가지고요. 네. 그래프 등을 통해서 서로가 확인하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몇 시에 잤는지 수면 패턴은 어떠했는지 아이 감정 조절은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런 행위의 목표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임이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회복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미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이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소년의 귤. 제주소년의 귤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문자들 살펴보겠습니다. 0197님. 초등학생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와 컴퓨터 게임을 함께 하는 게 중독과 금단에 효과적이라는데 점점 게임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절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면 보통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저도 이제 아이랑 같이 게임을 하곤 하는데 네. 이 게임을 같이 해주시는 것은 그 자녀가 어떤 게임을 그리고 어떤 채팅을 하면서 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이긴 한데요. 네.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놀아주는 것보다 게임을 하면 우리 자체도 재밌고요. 네. 시간도 잘 가면서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최고 막 엄청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부모가 된 것 같은 그런 쾌감이 막 느껴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잠식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점점 게임 중독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부터가 이제 시간 제한. 아빠도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절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모델링을 하시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944님, 4살 손자가 평소에는 휴대전화를 멀리 하는데 외식하러 가면 식사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켜달라고 합니다. 이게 혹시 아이에게 해롭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문화처럼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평상시에는 휴대폰을 멀리하는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는 사실은 훌륭히 잘 핸드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식을 하러 가게 되면 식사하는 동안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이러는데 게임만큼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아가들 용으로도 게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보다 게임은 훨씬 더 많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조미료도 안 넣고 밥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강한 도파민 자극을 4살부터 준다는 거는 막 아이한테 4살한테 마라탕 예. 그렇게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조금 배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이렇게 휴대전화를 뭐 식사할 때 내준다고 할 때 뭐 어떤 최소한의 지켜야 될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만 3세까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만 3세까지는 예. 최대한 안 예. 하시고 너무 정말 힘드시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만 2세까지는 정말 안 보여주신 게 좋습니다. 네. 7540님, 걱정입니다. 게임 중독이 혹시 ADHD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약물 치료도 필요할까요? 하셨는데요. 아주 드라이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게임 중독이 ADHD를 유발하는 건 아니고 증상은 ADHD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아하. ADHD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렇게 원래 게임 이전부터 보통은 있어야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네. 다만 ADHD가 있는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조금 더 취약하고 또 취약했을 때 ADHD 증상이 더 강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시간 동안에 더욱 멍해지고 그리고 안 하는 시간 동안에 더욱 어쩔 줄을 모르고 좀 더 충동성이 강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예. 사용 시간 조절도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게임 중독이라고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요. 그 아이의 기저에 가지고 있는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나면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조건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추가로 방금 들어온 문자 812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이 아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퇴근하고 자기 전까지 게임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는 아직 게임을 모르지만 이런 아빠의 영향으로
게임에 늘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서 혹시나 아이가 컸을 때 커가면서 게임에 빠져들까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이 환경 큰 영향을 줄까요? 하셨는데 답을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매우 네.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거라서 왜 식습관도 다 공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 뭐 옷 입는 거라든지 그냥 모든 게 다 부모랑 하나의 가족의 문화권 같이 형성이 되어서 네. 그 집안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생겨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매일 갔다 와서 이게 좀 휴식할 때는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 핸드폰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여기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지 네. 되게 뭐 죄책감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좀 그 모습을 안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미리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라면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자연스럽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8879님 3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손자를 둔 할머니입니다. 항상 아이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라고 하시고요. 며느리와 아들은 바쁘기도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생활 틈틈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네. 뭐 게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휴대폰에 그 어떤 일상이 잠식되고 있는 거라서 네. 제한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핸드폰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애들 다 앱으로 막아둬도요. 네. 막 그것만도 해요. 막 뭐 갤러리만도 보면서 편집만 하더라도 애들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 조작만으로도. 예. 네. 그래서 재밌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것은 적어도 그 아이들 보호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좀 네. 막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낮 동안에는 할머니한테 좀 수거하고 뭐 학원이나 어디 갈 때 통화의 수단으로 네. 안전의 네. 수단으로 먼저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습관 형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0197님, 7540님 바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